아멘. 아빠, 저 윤호 왔어요.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일이라기보단 희망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방문의 문을 두들겨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살아계셨었고 마지막까지 임종을 못 지켜드렸었던 그 방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서 엑스파일 한국어 더빙 버전 작업을 하고 있는 방이기도 하죠. 예전에는 유튜브 한답시고 2년 전에는 여기 앉아서 마이크 앞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유튜브 이야기를 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오늘은 아버지하고 또 단둘이 독대를 하러 왔습니다. 가끔 제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면 저의 영원한 술친구가 되어주셨던 아버지를 배웅하면서 이 방에 와서 항상 술 먹방을 하곤 했었는데요. 좀 더 좋은 음질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이어폰을 가지고 와서 귀에 꽂고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세요? 윤호입니다. 참고로 너무 더워서 선풍기 좀 틀었습니다. 가끔 잔바람 소리가 들어간다든지 제 콧바람 소리가 크게 들어간다면 양해 부탁합니다. 아빠, 저 윤호 또 왔어요. 참 오랜만에 또 왔죠? 지난 971회차 로또 1등 당첨 결과가 돈이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버지. 당첨자 6명, 36억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36억 빼기 33% 했더니 와, 24억을 받더라고요. 진짜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빼기 8억을 했어요. 그래도 16억이 남더라고요.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제가 로또 1등이 당첨되면 동생한테 큰 목돈의 로또 당첨금 일부를 챙겨주기로 했잖아요. 4억 아니면 한 5억 정도 챙겨주기로 말이죠. 그런데 액수가 당첨금이 커져갈수록 동생한테 더 큰 금액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이 오빠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많이 싸웠었던 저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보아오니까 오빠로서 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이, 나 혼자만 앓고 갔었던 가난, 이 고난이 어머니 못지않게 동생한테도 또 미안하고 또 죄송한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한 지난
5월 달에는 동생이 매제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선물 받았었던 목걸이하고 귀걸이를 팔아가지고요, 한 4동가량의 그 세트 커플링들 그런 것들을 팔면서 생활 자금으로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카드 대금 메꾸랴, 두 아이 키우는데 들어갈 뭐 교육비며 옷이며 생활비 할 때 돈 쓰는 거 다 쓰니까 정작 자신한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저한테 그날 돈가스하고 쫄면을 사줬지 뭡니까. 그런데 올해 7월에 초쯤에 또 힘이 들었나봐요. 이날은 어머니가 코로나 예방 주사 맞고 나서 그 부작용 난 것 때문에 큰 병원 갔다가 오는 길에 동생이 엄마 몰래, 저만 아는 사실인데, 그 시어머님이 줬다는 금가락지 2개를 팔았어요. 그래 놓고는 동생이 엄마하고 저하고 모시고 뷔페 같은 데를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동안 일주일여 동안, 보름 동안 아이들 돌봐주고 지켜주는데 도움 주셔서 고마움에 밥을 사주는 거라고 얻어먹기는 먹었는데요, 이게 입에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답니다, 아버지. 그 동생이 저한테 나지막히 집에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나 이제 폐물 팔 게 이제 하나도 없는데, 남는 게 없는데 이제 어떡하지? 점점점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왠지 일하게 될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두 아이 녀석들 키우는 데 있어서 사랑을 더 북받아야 되고, 더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될 아이들 곁을 떠나서 또 일을 한다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매제도 돈을 잘 벌고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엄마랑 저랑 알게 모르게 소설을 쓴 게 자기네 친정 집에 돈 다 퍼다 주느라고 동생하고 아이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허리가 실 정도라는 얘기를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2020년도에는 매제가 뭔 또 그렇게 빚을 많이 졌는지 사채업자 검은 양복입은 새끼 돼지 새끼가 찾아오질 않나. 그것 때문에 동생이 눈물 짓고 그럴 때, 제가 실업급여 받고 살 때 동생한테 맥주하고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 사다 주면서 위로주 한 번 사준 게 전부였던 저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내 앞가림 제대로 못하는 녀석인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로또 1등 딱 터져주면은 내 동생한테도 큰 목돈 하나 챙겨주고, 엄마 모시고 진짜 엄마 신혼여행 때 한 번 못 가본, 그렇게 한이 되셨다는 제주도 한번 모셔가서 진짜 엄마랑 같이 제주도 안에 있다는 그 한라산도 올라갔다 오고, 또 엄마가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셨던 갈치조림, 갈치구이 원 없이 배부르게 드시게 해드리고 싶고, 특히나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전복도 많이 사드리고 싶고. 아휴,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관 옮길 때 도움 주셨던 어머니 외가댁 분들 찾아뵈면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도 싶고. 일단 제일 급한 건 나 혼자만 앓고 살았던 이 돈 걱정, 이 근심거리를 엄마도 동생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제가 항상 18번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매번 이 방에 와서 아버지한테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저만의 알찬 계획, 그 웅장한 계획들을 아버지한테 나열하듯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곤 했었죠. 아버지, 최근에 제가 서울극장을 갔다 왔어요. 8월 30일 기점으로 서울극장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명 그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또 요즘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재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8월 30일 기점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는 소식을 엄마를 통해서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쯤에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요. 뭐 딱히 뭐 보고 싶은 영화는 없었는데 서울극장을 갔어요. 종로 3가에 있는. 혼자요.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한 2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거의 2년. 편의점 알바 항상 끝나고 토요일에 집에 들어올 때 일찍 안 오고 바로 딴 데로 새가지고 서울극장에 가가지고 조조 할인으로 제일 앉고 싶은 자리에 아무데나 중앙석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왔었던 저. 참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서울극장을 토요일마다 출퇴근하듯이 하고 했었던 게 거의 한 13년 정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극장이 저만의 추억의 공간, 안식처, 그 서울극장이 사라진다고 해서 영상으로도 담아보고 집에 왔는데요. 아버지,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아버지도 알다시피 제 최근 로또 1등 당첨 버킷리스트에 추가된 내용이 그거 있잖아요. 멋지게 정장 차려입고 이른 아침 토요일에 서울극장에 가가지고 또 예전처럼 운동화 벗고 가부좌를 틀고 의자에 앉아서 그 영화를 혼자 그 시청하고 오고 싶었거든요. 관람하고 오고 싶었는데 그런 서울극장이 이제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로또 1등 당첨 버킷리스트 등의 한 내용이 이미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 결혼기념일, 엄마 생신 때 혹은 명절 때마다 엄마를 어렵게살이 그렇게 모시고 가서 영화 보고 왔었던 그 서울극장이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아버지하고도 한번 가봤어야 될 그 서울극장을 아버지 손잡고 한번 가본 적이 없네요. 좀 죄송하네요,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한테 두 손 모아 기도드렸답니다. 죄송한 기도, 고마운 기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또 좋은 마음씩 살아가려고 그렇게 고해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 방문을 또 이렇게 어김없이 문을 두드리고 집에 방 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예전에 편의점 알바할 당시에는요, 로또 1등이나 2등 당첨되면은 저는 편의점 알바를 탈출하고 나와서 저 혼자 아무도 모르게 진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현실적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나 혼자가 아닌 내가 책임져야 할 내 가족, 내 가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현실적 박탈감? 특히나 아버지를 잃었다는, 큰 나라를 잃었다는 그 상실감이 더해져서 그런지 더 악착 같아지고 더 강해져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두렵고 많이 겁이 나요, 아버지. 아버지도 아시죠? 제가 편의점 알바만 15년만 했고 개처럼 일해오면서 그래도 한 주 동안 그래도 로또 혹은 연금 복권 하면서 그렇게 희망을 안고 달려왔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잃고 그 영원할 줄 알았던 편의점 알바도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2년여 동안의 백수 생활을 끝으로 지금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처럼 사는 반백수 인생을 사는 저이지만요.
아버지, 저요. 정말 돈 걱정 없이 여동생과 우리 쌍둥이 조카들 그리고 우리 엄마 진짜 더 이상 눈에서 눈물 짓지 않고 가슴 언저리가 아플 만큼 긴긴 한숨 쉬지 않고 진짜 그 돈 많은 사람들이만 느낄 수 있었다는 그 여유를 좀 가지면서 살고 싶어요. 살아가고 싶어요. 항상 돈 걱정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하는 거 보면 제가 겪었었던 그 가난이라는 그 고통이 내 가족, 내 가정한테도 그렇게 전염돼 가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 특히나 동생과 올 쌍둥이 조카들 그 유도리 없는 그 매제 남편 새끼랑 사느라고 고생하고 힘든 거 보면 많이 매일매일 아파요. 아버지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로또 원래 그런 얘기 원래 안 하는데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윤정아,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 난 사실 너한테 4억에서 5억 주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동생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오빠 1억도 많은데 그렇게 나한테 많이 준다고? 막 이런 식으로 너털어웃음을 짓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많이 못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은 그것도 많은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2주 전이나 지금 36억 나왔던 것처럼 50억대나 3, 40억대 나오면은 항상 계산기에 두들겨 보면서 제 1순위로 생각하는 게 여동생한테 돈을 얼마를 챙겨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이번에 971회차 36억 빼기 33% 하니까 24억이 나왔어요, 아버지. 거기서 동생한테 8억 떼줘도 16억은 남잖아요. 971회차. 와, 진짜 우습죠, 아버지. 편의점 알바도 그랬었고 지금 제 삶도 그렇고 그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그 희망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또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가끔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최근에 동생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또가 주작이라고 혹은 로또가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뭐 음모론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려 17년 동안 지금 현재까지도 로또를 존버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동생한테 당당히 얘기했어요. 야, 동생아, 나는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그 희망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가슴 깊이 이 한 언저리에 담고 있다고. 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난 그래도 꼭 로또 1등 당첨돼서 엄마 모시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올 거다. 그리고 너한테도 큰 목돈 하나 챙겨줄 거다. 그리고 내 가족, 내 가정을 진짜 동화 속의 이야기의 마무리 엔딩처럼 진짜 행복하고 오래오래 잘 살아가고 싶다고 말이죠. 참 많이 힘듭니다, 아버지. 지난 2021년도 6월 2일 날 꿈을 꾸었어요. 방구석에 혼자 쭈그려 앉아 있는데 아버지께서 순백의 하얀 옷을 입고 밝은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었죠. 그때 제가 아버지 품에서 얼마나 많이 서럽게 울었는지 아버지도 아시죠? 나 많이 힘들다고, 나 많이 지쳤다고 그렇게 엉엉 울었었는데
진짜 서럽게 울었었는데 그때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리고 꿈에서 깼죠. 그리고 그날 다른 방향 거리 길거리로 해서 육교를 건너 맞은편 길로 해서 우리 동네 로또 이등 가장 많이 나왔다는 그 명당 가가지고 로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엄마가 많이 걱정되고 엄마가 많이 더 보고 싶어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에 계신데도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될까 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날 시원한 콩국수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해 아버지한테 콩국수 하나 말아드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산바람 바람 쐬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계속 돈 들어올 만한 행제수 꿈을 자주 꾸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 날에는 시원하게 똥을 싸는 꿈을 꾸었고, 또 그 다다음 날에는 검은 봉다리 안에 있는 돈 뭉치다발 10,000원짜리 수북하게 갖고 있는 거 꿈도 꾸고, 또 6월 8일쯤 돼서는 오랜만에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제가 할머니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꿈을 꿨었는데, 아버지도 그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할머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저한테 로또 번호 6자리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거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은 바람에 다시 잠이 들었는데 한 10여 분 만에 다시 자자꾸 깨어나 보니까 번호 3개밖에 생각이 안 나서 반자동으로 해서 10,000원어치 했는데 그때 저 3등 됐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또 이렇게 할머님이 또 나타나 주시니까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싶었죠. 그런데 6월 한 달이 다 끝나가고 이제 7월 초쯤 접어들 때까지도 로또 1등은 아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유튜브의 역술가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아버지. 행제수 꿈도 그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좋으면은 바로 당일, 아니면은 대략 한 100일 정도 안에는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연히 또 기다리면서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그 희망을 또 기대해보고 있답니다, 아버지. 최근에 그 동행복권 어플이라는 걸 다운받게 됐어요, 아버지. 거기 보면 당첨자들의 사연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로또 1등 당첨자, 혹은 연금복권 당첨자, 혹은 스피드 복권 당첨자에 대한 사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 스피드 복권 5억 당첨된 사연자가 최근에 올라온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랑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돈 뭉치다발 들고 있었던 꿈을 꿨다고. 그리고 바로 로또를 샀는데 안 됐는데 한 달 만에 스피드 복권 5억에 당첨된 사연자의 이야기였거든요. 한 달 만에. 그랬다는 건 저도 이제 곧 로또 1등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 또 기대를 해봅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많이 묻었습니다, 아버지. 습하게 말이죠. 돈 걱정하면서 살게 되니까 에어컨도 많고 못 틀고 엄마랑 저랑 둘이서 같이 땀 뻘뻘 흘리면서 여러 번 땀을 훔치면서 지내고 있어요. 돈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참,
오늘 첫 월급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지난 6월 이틀 일했던 거 돈이 들어왔는데 20 몇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넌지시 하시더라고요. 야, 이틀이나 3일 더 너 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너스레를 떠시는데, 아버지도 아시죠? 저 맨날 지금 새롭게 구한 이 편의점 알바 일 갈 때 예전처럼 편의점 알바 일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 긍지, 자신감이 많이 없다는 걸 말이죠. 그냥 일 가기 싫은 날, 그런 날로 비춰지거든요. 그냥 일 가기 싫어요. 그냥 어디 말에 나온 것처럼 진짜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 돈 많은 백수.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애타게 빌고 또 염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저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아버지도 알다시피 지금 제가 올해 계속해서 그 누군가의 명상 명언 그대로 로또 1등 당첨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염원을 하고 간절히 소망을 하고 혹은 근처 가까운 산 등산 정상 위에 올라가서도 기도를 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곤 했잖아요.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신 분한테 무언가를 빌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자꾸 누군가 뭔가 얘기를 해준 게 자꾸 생각이 나요. 나는요, 아버지, 저는 로또 1등 당첨이라는 희망을 믿어요. 로또 1등 당첨되면 아버지는 아시죠? 제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할지를 말이죠. 일단 농협본점에 가야죠. 농협본점에 가서 3층에 있다는 로또 사업부 가가지고 로또 당첨금을 찾아올 거예요. 뭐 VIP 로얄 통장에다가 돈을 꽂아서 넣어준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일부 당첨 금액을 따로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요. 일부 통장은 동생한테 주고요. 줄 거 따로 챙겨 놓고 남은 돈 제가 챙기고, 그리고 5만원짜리 100장 열묶음 해가지고 따로 가방 들고 간 곳에다가 5천만원 현금 다발을 가방에 넣어갖고 농협본점에 나와서요. 아버지, 저거 제일 먼저 뭐 할지 아시죠? 아버지의 그 유품, 성북구청장이었었다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었다는 그 시계, 건전지나 약을 고쳐서 그 시계를 제일 먼저 고칠 겁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그 가죽 시계줄은 고치지 않을 거예요. 낡고 허름했지만 아버지가 항상 차고 다녔던 손목시계니까 아버지의 뭔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계를 일단 차고요. 그리고 집 근처 가까운 대리점 가가지고 밥통 2개를 살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밥통 하나에다는 엄마한테 줄 5만원짜리 100장 묶음 5천만원을 넣어 놓고요. 또 하나의 밥통에다는 동생한테 줄 로또 당첨 금액 일부 5억에서 4억 정도 넣어 놓고 집 근처 가까운 아주 고급진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랑 달달한 케이크 사들고 동생한테 찾아가서
동생한테 그 밥통을 인계해 줄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새로 누군가의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밥통에 쌀 한가득 담아서 그 문지방을 넘어서면 그 집의 풍요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 아마 많이 울겠죠, 아버지. 그럼 동생한테 너짓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동생아, 이 돈은 너와 너의 아이들을 위해서만 써라. 매제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내일 시간 되면은 올 아이들 어린이집 가는 거 잠시 취소해놓고 엄마가 아이들하고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는 롯데타워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 같이 보러 가자고 말이죠. 한강 고수부지도 보고 그날 하루 동안은 유람선도 타고 맛있는 외식하고 집에 돌아오자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이 동생네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 길에 어머님이 집에 오시면은 어머님한테 새로운 그 밥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큰 절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아들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이 그 밥통 안을 열어보셨을 때 마치 꽃처럼 되어 있는 5만원짜리 100장씩 10묶음 총 5천만원의 현금 다발을 보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롱 위에 있는 명절날만 꺼냈었던 제사상을 꺼내놓고 그 제사상 위에다가 그동안 제가 먹고 싶었던 거, 먹고 싶은데 꾹꾹 참을 수밖에 없었던 먹거리들을 많이 배달해서 진수성찬으로 차려놓을 거예요, 아버지. 짜장면, 탕수육, 양장피, 그리고 단 한 번도 사 먹어보지 못했던 그 깐풍기라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피자, 족발, 보쌈, 회, 초밥, 치킨, 곱창,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아버지한테 사드리고 싶은 진짜 고급진 진로 소주 하나, 좋은 걸로 하나 사갖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영상 사진과 할머니 사진 올려놓고 그날 하루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여유, 그런 거 즐기면서 아버지하고 엄마랑 저랑 진짜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이번 추석에 엄마랑 빠른 시일 안으로 제주도 함께 가자고. 그리고 어머님이 항상 구멍난 속옷, 구멍난 양말, 구멍나고 해지고 오래된 집에서만 입는 옷들이 해진 것들을 꼬매는 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많이 안쓰러웠는데, 엄마 모시고 그 등산품의 명가, 그런 명품 브랜드 회사 그 가가지고 매장 가가지고 엄마한테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산복 다 사들고, 또 집 앞에 산을 오를 때도 입을 만한 그런 옷들도 삐까뻔쩍하게 사드리고요. 새 속옷, 새 양말도 사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 그리고 엄마 모시고 제주도 가고요. 제주도 가서 엄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아버진 모르시죠?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을 때 제주도로 가고 싶었었대요, 신혼여행. 근데 아버지가 엄마 모시고 경주밖에 못 간 것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예능 프로에서 그 제주도 여행 간 연예인들 나오거나 막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은 엄마가 그렇게 많이 부러워하셨거든요.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돈 좀 많이 모아놨을 때도 엄마 한번 모셔갔다 와봤어야 되는데 그런 효도도 못 드린 제 자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좀 느지막이나마 로또 1등 당첨되면 엄마 모시고 진짜 비행기 타보고, 생애 처음으로, 저도 그렇지만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요, 멋지고 스카이 라운지가 엄청 좋은 최고급 호텔 4박 5일짜리나 일주일짜리 끊고 가가지고 첫날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요. 둘째 날은 엄마 모시고 한라산, 제주도에 있다는 그 한라산 천지도 한번 올라갔다 오고요.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9시간 걸린다는데, 아버지도 아시죠? 저 요즘 저희 동네 요 앞산 만보기로 따지면 3,900보밖에 안 되는 그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등산 장비 안 하고요. 아버지를 9개월 동안 병간호하고 나머지 한 달 동안을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신었었던 그 구멍난 운동화 신고요. 카메라 하나 좋은 거 하나 사서 들고 엄마랑 한라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영상을 담고 싶어요, 아버지. 그리고 엄마 제주도 갔다 오고 난 후에 어머니 외가댁 분들 찾아뵈서 감사 인사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형제들은 그래도 아버지 가시는 길에 간짝 하나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다 가셨잖아요. 그날따라 아버지가 타고 가셨던 그 연구차가 진짜 엄마 외가댁 분들과 저희밖에 없었잖아요. 저뿐만이 없었잖아요. 아버지가 화장되시고 뼈가루를 뿌려드렸을 때도 엄마 외가댁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엄마 외가댁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가시는 길 그나마 외롭지 않게 가실 수 있게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지금도 연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알고 지냈었던 알바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알고 지냈던 점주님도 연락해서 다른 건 못하더라도 밥이라도 좀 식사로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많이 도움 주셨고 또 저에게 있어서 좋은 추억, 인연이 돼주셨던 분들이니까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는 싶지만 별로 녹록지 못한 살림살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저를 위해서 돈을 좀 쓰고 싶은 게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서울극장 멋있게 정장 차려입고 가고 싶은 거. 근데 그거는 못하게 될 것 같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로또 1등 당첨될 때까진 기다려주진 않겠죠, 서울극장이. 그리고 2번째는 영화, 한국 영화 중에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버지. 그 말미쯤 보면은 조인성이 그 육성으로 인트로를 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친한 친구가 죽으러 가는 걸 알면서도 돈을 들여서 멋지게 정장 수트팔 차려입고 걸어간다는 그 모습.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버지. 죽으러 가는 건 아니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만을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되었기 때문에 진짜 뭐 비싼 고급진 양복은 아니더라도요, 집 근처 가까운 정장 양복 할 수 있는 양장점 가가지고 멋지게 정장 수트 하나 만들고 입고 싶어요, 아버지. 그리고 당분간은 청바지에 늘어진 티가 아닌, 슬리퍼가 아닌, 구멍난 운동화가 아닌 삐까번쩍한 구두와 정장을 항상 입고 다니고 싶어요. 뭐 넥타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아버지도 알다시피 이제 제 주변 분들은 이제 다 떠나실 준비를 하실 분들이다 보니까 정장 한 벌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가시는 고인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어머니 외가 쪽에 어르신이 한 분 돌아가셔서 엄마 대신해서 제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그걸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가 두 번째였구나. 멋진 정장 차려입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 세 번째는 나를 위한 거니까, 세 번째는, 사랑을 하고, 사랑은 안 되겠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그냥 예전에 짝사랑했던, 그것도 잊을래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제가 아버지한테 가슴에 비수 꽂힌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매년 봄이나 가을 되면 날라오는 청첩장 때문에 아버지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우리 아들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누. 그럴 때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힌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아빠, 저 편의점 알바생이에요. 나이만 처먹고 모아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아버지. 잘난 것도 없고 배만 튀어나오고 키도 작고 생긴 것도 잘생긴 것도 아닌데, 아버지 저 결혼 못하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 얘기했던 게 천추의 한이 돼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지금 곁에 없으시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나 봐요. 제 나이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학교 다니는 것도 보고 자라나는 모습도 보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저보다도 오히려 제 동생이 아버지한테 다 한 것 같아요. 쇼를. 아버지 손을 붙잡고 결혼식장 들어갔고, 또 쌍둥이 조카들을 낳아서 아버지 품에 안겨도 봐드렸고, 쌍둥이들이 걸어다닐 때 아버지를 배웅하게서 보게끔 했었던 게 동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에 비하면 저는 진짜 완전 매우 나쁜 불효자죠. 아무튼 로또 1등 당첨되면요, 아버지, 제 1순위로 아버지 시계를 고칠 거고, 2순위로 동생한테 큰 목돈 챙겨줄 거고, 3순위로는 엄마 모시고 제주도 갔다 올 거고, 그래도 0순위로 있는 거는요, 일단 제일 먼저 아버지를 뼈가루를 뿌려드렸던, 그때 납골묘로해서 좀 모셔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장례식장 비용이 저희가 하기엔 너무 힘든 금액이었기 때문에 겨우 해결하는 바람에 아버지 뼈가루를 그곳에다 뿌려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맛 좋은 술하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 주셨던 평양식 이북 도민 만두 바리바리 싸들고 아버지 계신 그곳에 가서 맛 좋은 술 한잔 따라 드리고 아버지한테 많이 사죄하고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면서 큰절 올릴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 임종을 못 지켜드렸다는 죄송함과, 또 두 번째는 아버지를 제대로 잘 못 모시고 그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걸 죄송함과, 또 이렇게 로또 1등 당첨돼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움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동생 데리고 아버지 절 한번 뵈러 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동생이 아버지 임종 가는 마지막 모습 못 봤잖아요. 아마 동생한테 저 많이 혼날 거예요. 그죠? 나 누구처럼 도자기 같은 그릇에다가 아버지 뼈가루 모셔드리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 동생, 우리 쌍둥이 조카들, 나,
그리고 우리 유돌이 없는 우리 매자랑 해서, 글쎄요, 매자가 그때 시간 될까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또 그렇게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한테 진짜 감사하고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방에 문을 두들기고 집에 들어와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풀고 갑니다. 아빠, 저 윤호예요. 이 아들 윤호,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 진짜 외롭지 않게 돈 걱정 없이 근심거리 훌훌 털어버리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오래오래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빠, 나의 나라, 나의 아버지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꿨어요. 이른 새벽녘에 엄마가 운동 갔다 오시는 문소리에 놀라서 깼는데 그때 아버지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로또 용지들을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맞춰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로또 맞힌 법 가르쳐드리고 연금 복권도 하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그러다가 꿈에서 깼는데 어라?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좋은 꿈인 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이른 아침 일요일 어머니가 운동 갔다 오셔서 목욕하시는 와중에 제가 잽싸게 청바지만 제일 먼저 갈아입고 부시시한 상태로 집 근처 편의점 가서 로또 다음 회차를 사갖고 왔어요. 예전에는 아버지 꿈을 꾸면은 로또 사러 가고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유난히 아버지 꿈을 가끔씩 이렇게 꾸게 되면은 로또를 사러 가요. 그것도 잘못된 효인데 말이죠. 그렇게 믿고는 있어요, 아버지는 솔직히. 근데 이상하게 그동안 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셨을 때 어둡고 슬프고 그런 모습이 아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것만으로 전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아버지.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꿈속에 뵙거나 하면은 로또를 하곤 합니다. 참 이번에 첫 월급 20 몇만 원밖에 못 받은 가지고 솔직히 엄마한테 소고기 한번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근데 현실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카드값 나갈 것도 있고 휴대폰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아직 첫날 일한 날은 2번밖에 일을 못해서 그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왔지만 말이죠. 그래서 집 근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요, 아이스크림 싼 걸로 바로 된 걸로 해서 한 10개 넘게 사가지고 냉장고 한가득 냉동실에다 채워놨어요. 그리고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넌지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에 말이죠. 엄마, 솔직히 오늘 월급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엄마한테 소고기 소고기 좀 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첫 월급이 별로 녹록지 못하게 나와서 제가 따로 또 돈 나갈 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밖에 냉동실에 못 넣어드렸네요. 어머니 요즘 날 더우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이렇게 많이 더워 하시니까 가끔 더울 때마다 아이스크림 좀 드시라고 말이죠, 아버지.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이번 7월 달에는
제가 일하는 횟수가 5번이나 돼요. 그래서 8월 중순쯤에 월급 나오면 그래도 꽤 얼추 돈이 2번째 월급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럼 엄마 모시고 마지막이 될 마지막 극장 구경을 하게 될 서울 극장, 거기를 엄마를 모시고 가서요, 영화 한 편, 그때가 되면 무슨 영화가 할지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서울 극장이라고 하는 그 풍경, 그 절경, 그리고 그 추억들을 되돌아보면서 어머님하고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날은 꼭 어머니한테 소고기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또 맛좋은 술 한잔 따라 드리고요. 아버지, 장마가 끝났대요. 서울은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 제 이마와 콧잔등에 나오는 땀은 마치 장마비처럼 계속 납니다. 아버지, 아빠, 제 목소리 들리세요? 꼭 반드시 로또 1등 당첨되세요. 엄마랑 동생이랑 우리 쌍둥이 조카들하고 돈 걱정 없이, 근심거리 없이, 그리고 이 아들 윤호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워가며 가게 된다면 아버지한테 꼭 보여드리러 갈게요. 아버지, 미안하고 고맙고 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셔서 고맙고요. 또 아버지한테 살아계시는 동안 잘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또 나의 아버지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 아들이 그래도 힘들고 지치고 많이 괴로워할 때마다 그 끝자락 끝에서 아버지가 그래도 저를 지켜봐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많이 행복하고 또 많이 그 희망이라는 거 하나, 그거 안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게 전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빠, 또 마무리가 흐리멍텅하게 됐네요. 저 참 바보 같죠, 아버지? 아버지, 저 엄마랑 동생이랑 우리 쌍둥이 조카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죠? 희망, 로또 1등이라는 그 희망이 꼭 반드시 이루어져서 진짜 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웃음꽃 활짝 핀 그런 행복한 꿈을 말이죠. 아빠, 내일 또 봬요. 이른 아침에 또 조문 인사하러 올게요. 그리고 내일 또 이쪽 컴퓨터 방에 와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가볼게요, 아빠. 또 땀이 많이 나서 샤워 한번 하고 자야겠네요. 아이고.
아버지, 이 은호 꼭 로또 1등 당첨되세요. 진짜 엄마랑 동생이랑 우리 쌍둥이 조카들 진짜 행복하게 잘 지켜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눈곱부터 무겁죠, 아버지? 아버지, 갈게요. 또 올게요, 아버지. 내일 아침부터 종훈이 사다 올 테니. 가보게요, 아버지. 잘 자요, 아빠. 내일 또 봐요.